타케시는 마법사 소녀를 악마법사들로부터 구해낸 후 가장 강력한 마법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후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마법을 제어하고 세상을 마법 테러 조직으로부터 구할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마법 테러리스트 조직으로부터 구합니다. 타케시는 완전히 미치고 기능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을 너무 싫어해서 방학 중에도 매일 학교에 갑니다. 심지어 방학 중에도 매일 학교에 갈 정도로 그들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다행히도 그의 여자친구 쿠루메는 항상 그와 함께 학교에 다니며 그들은 검술 동아리 회원입니다. 어느 평범한 날 타케시가 도장에 들어가려는 순간 옆방에서 부상당한 소녀가 넘어집니다. 그는 당황하여 그녀를 학교 양호실로 데려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소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며 형이 자신을 두고 떠나지 말라고 울면서 타케시를 껴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하지만 소녀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때 그녀는 눈을 뜨고 그를 변태로 오인하여 글록 권총을 겨눕니다. 갑자기 소녀의 무릎이 힘이 빠지면서 행복한 작은 사고가 타케시의 입술에 쓰러지면서 일어납니다. 당황한 그녀는 마법총으로 그를 쏘지만 사격 실력은 스톰트루퍼보다 못해 근거리에서 빗나갑니다. 타케시가 자신을 돕기 위해 데려왔다는 것을 알고 진정이 되고 자신을 무이 에이바라고 소개합니다. 타케시는 그녀 주변에 빛나는 연기를 보고 그게 뭐냐고 묻고 그녀는 연기가 보인다면 실수한 거라며 곧바로 사과합니다. 갑자기 검은 나비가 방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그것을 쏘아 떨어뜨리며 자신을 죽이려는 오빠가 보낸 마법 드론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이는 타케시와 함께 도망치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날카로운 오빠 수파가 패거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타케시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하지만 그들은 마법으로 창문을 얼립니다. 패거리 중 큰 칼을 든 남자가 그들과 싸우려 하고 타케시는 자신의 대나무 칼을 뽑아 그에게 맞섭니다. 놀랍게도 그는 상대와 잘 맞서 싸우며 공격을 막고 심지어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가슴을 찌릅니다. 거구의 허약한 자존심이 상한 그는 무모하게 타케시를 공격하며 그를 밀어붙이다 결국 그의 죽도를 베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타케시의 숨겨진 마법 능력이 각성하여 그는 적의 미래 동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점프로 검격을 피하고 거구의 손을 쳐 무장 해제시킵니다. 거대한 칼이 무이에게 날아가는데 간신히 피하지만 창문을 깨뜨리고 그녀와 타케시에게 도망칠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기둥 근처에 숨고 무이는 타케시에게 자신이 마법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뒤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과하며 마법을 써서 그를 마술사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후회하며 울고 있습니다. 타케시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무이가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체를 숨긴다고 말하자 그녀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오빠가 반항적인 성격이 되어 인류 멸망을 목표로 하는 극단주의 단체인 고스트 트레일러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을 없애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타케시의 여자친구 쿠루미가 와서 새로운 여자에게 질투심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갱단의 큰 남자와 컴퓨터 강이 보복하러 옵니다. 타케시는 여자친구에게 무이와 함께 도망치라고 말하며 여자친구의 검을 빌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괴짜가 여자들을 공격하고 무이는 그를 쏘지 못하자 쿠루미가 무거운 책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에 격분한 괴짜는 살인 말벌이 가득 찬 서류 가방을 열고 여자들을 공격합니다. 몇 초 후 그는 자신이 일반 세계에서 조상의 마법으로 마법사들 간의 싸움을 금지하는 마법 주문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이를 공격했기 때문에 마법 주문이 발동되고 괴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그 후 어둠의 마법원이 그의 힘과 생명을 흡수합니다. 쿠루미는 공격 때문에 마법에 접촉했고 타케시처럼 그녀도 마법사가 되어 5년치의 캐릭터 성장을 거칩니다. 변신 마법 덕분에 5초만 해요. 바로 그때 그들의 불량배 친구 중 하나인 이다가 그곳에 옵니다. 악당 마법사 패거리의 여자아이를 데리고서요. 그는 보충 수업을 가던 중에 그녀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기에 자기가 그녀를 혼쭐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새로 얻은 마법 능력 때문에 손이 타기 시작하자 그는 쿠루미가 언제 가슴 수술을 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새로 얻은 마법 능력 때문입니다. 큰 남자는 그들이 화면 시간을 즐기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화가 나서 타케시를 공격하며 그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타케시는 예지 마법을 사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피하고 먼지 구름 속에서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다시 한번 피합니다. 먼지 구름을 통과하여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다시 그를 피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그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무이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강력한 지원 마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적을 눈멀게 하는 기본적인 플래시뱅이었고 타케시에게 적에게 정확한 타격을 가할 기회를 줍니다. 타케시는 적의 목에 정확히 타격을 가합니다. 적은 피를 흘리며 세상과 작별을 고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무인은 모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거울 속 평행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이곳이 마법사들의 세계인 폐허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곳이 마법사들의 세계, 폐허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타케시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폐허의 세계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도쿄의 복제품이었다. 그러자 무인은 모두를 일본의 호그와트라고도 불리는 스바루 마법학교로 안내했다. 거기서 그들은 30년의 경험을 가진 15세의 교장 시즈 모모카를 만난다. 그녀는 새로운 마법사들에게 16년 전 고스트 트레일러와 다른 마법사들 사이에 일어난 대마법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스트 트레일러의 리더이자 그들의 세계의 볼드모트인 카즈마는 신급 마법인 라스 레퀴엠을 사용하여 모든 인간을 죽이려 했지만 그에게 맞선 15명의 위대한 마법사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 세계를 둘로 나누었다. 그들의 힘으로 세계를 둘로 나누었다. 라스 레퀴엠에 의해 파괴된 세계는 하나뿐이며 이제 그곳은 폐허라 불립니다. 하지만 생명의 세계는 안전했습니다. 두 적대 세력은 폐허에서만 전쟁을 계속하고 승리하는 쪽이 생명의 세계를 지배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현자라 불리는 최고 레벨 마법사가 생명의 세계에 기프트라는 마법을 걸어 마법사들이 그곳에서 선조 마법을 사용하여 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쟁 후 고스트 트레일러의 리더는 실종되었고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최고 마법을 사용한 후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모카는 새로 입문한 새 마법사에게 머무를 선택권을 제시한다. 일본의 호그와트에서 마법을 배우거나 포기하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는 동안 그는 머물러서 무이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오빠와 함께 있는데 아이다도 문제없이 느끼는 것 같아. 모험이야. 쿠루미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마법학교에 오기로 결정한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모모카는 그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C반 입학을 허가하고 무이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무이를 자신의 반에서 C반으로 강등시킨다.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선조들의 각자에게 고유한 마법 6가지 조상의 마법이 있으며 유물을 사용하여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측면이라고 합니다. 쿠루미에게는 립밤이고 아이다에게는 시원한 해골 반지입니다. 타케시는 측면이 없고 선생님은 그를 스캔하여 회피 마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이와 함께 하나 사러 보냅니다. 그래서 무이와 함께 하나 사러 보냅니다. 가게에서 그들은 쾌활한 상인 스카페이스를 만나 무기고로 안내받습니다. 무기고로. 타케시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카타나처럼 이미 사용법을 아는 무기를 요청합니다. 카타나 같은 무기를 이미 사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스카페이스는 그에게 칼집에 마법진이 새겨진 이상한 검은 검을 건넨다. 그것은 전쟁 당시 15명이 위대한 마법사 중 한 명이 사용했던 검으로 지금은 은퇴했다. 자루에도 또 다른 마법진이 새겨져 있고 스카페이스는 그 검이 회피 마법이 새겨진 마법검이라고 다케시에게 말한다. 만약 그 검과 호환된다면 그의 힘은 배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을 잃을지도 모른다. 다케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스카페이스가 갑자기 그를 공격하고 그는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는데 그 순간 검의 마법이 발동한다. 검은 다케시의 마법에 반응하여 그의 마법을 흡수하기 시작하며 특수한 능력을 발휘한다. 기능이요. 잠시 후 팔자루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카트리지가 튀어나옵니다. 다케시는 기진맥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스카페이스는 그의 체력을 칭찬하며 그 무기가 트와일라잇이라는 건틀릿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법으로 충전된 총알을 사용하여 칼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케시는 스카페이스가 건네준 3발의 총알을 받고 칼을 받습니다. 곧 그와 오이는 까맣게 타버린 교실로 돌아옵니다. 이다의 마법이 통제불능이 된 탓이지만 선생님은 이 정도는 자기 반에서는 평범한 일이라며 수업을 계속합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전투 기술을 배우러 연습장에 갑니다. 타케시는 자신의 검, 트와일라잇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다는 마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쿠루미는 그들보다 더 능숙하지만 그녀의 변신 마법은 오직 변신만 가능해 그녀를 플레이보이 모델로 만들고 타케시는 그녀를 쳐다보는 모든 남자들에게 질투를 느낀다. 이다가 연습 중에 자신을 공격하자 당황하고 쿠루미가 그를 꾸짖습니다. 무이가 그들을 가로채서 쿠루미를 데리고 수영 수업에 가고
그리고 그들의 탈의실에서 그녀는 사랑 예언가의 운세 예측에 관한 티켓을 건넸다. 100% 정확했어요. 두 소녀는 다 같이 타케시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였고 나중에는 그와 이다를 만나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몇몇 소녀들이 지나가면서 무이와 그녀의 오빠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험담했습니다. 무이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도망쳤습니다. 녹색머리 선생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신입생들에게 마음이 맞는 마법사들의 집단인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법 세계에는 7개의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인간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는 위저드 브레이스입니다. 고스트 트레일러는 7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미움받았습니다. 특히 위저드 브레이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무이, 그녀의 오빠, 그리고 전에 본 여자아이들은 모두 위저드 브레이스의 일원이었지만 그녀의 오빠가 테러리스트 공동체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미워했고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타케시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똑같이 미워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무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수업을 듣는데 타케시는 어떤 남자아이들이 몰래 쿠루미의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남자친구로서 그 모든 사진을 압수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야단치는 동안 무이는 그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울먹이며 도망쳤습니다. 타케시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여자친구는 질투심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쿠루미는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는 타케시가 그녀에게 충실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연애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쿠루미는 테이블을 뒤엎고 울면서 도망가고 나중에 무이가 와서 사과합니다. 자신이 그의 남자친구의 첫 키스를 빼앗았다고 하지만 사고였다고 해명합니다. 쿠루미는 타케시에게 달려가고 그를 보자마자 키스하려 하지만 그가 막습니다. 무이와 했던 키스는 했으면서 여자친구와는 왜 키스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묻고 타케시는 슬픈 표정으로 이제 그만 연인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자고 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상처 입은 쿠루미는 일주일 동안 타케시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녀가 다시 시장에 나왔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쿠루미는 거절하지만 그 소년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댑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PTSD가 재발하여 바닥에 쓰러집니다. 타케시가 그녀를 구하고 그 소년에게 다시는 그녀에게 접근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타케시는 쿠루미가 태어날 때부터 미인이었고 그녀가 자라면서 소년들이 그녀에게 열광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스토커와의 나쁜 경험 후 그녀는 소년들을 쫓아내기 위해 자신을 남자친구로 가장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타케시와 쿠루미를 좋아했던 그의 남동생 야쿠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쿠는 자신의 형에게 여자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다투고 난 후 학교로 가던 중 타케시가 그의 동생을 살짝 건드렸고 동생은 달려오는 차 앞에 넘어져 평생 장애를 얻었습니다. 야쿠는 여전히 동생이 자신을 밀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타케시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마치자 쿠루미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필요로 하니 이전 관계로 돌아가자고 부탁하고 타케시는 동의합니다. 그러다 그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선정적인 사진들을 발견하고 가져가지만 밤에 검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은 남겨줍니다. 다음 날 타케시와 이다는 함께 훈련하고 이다는 저장된 탕환 중 하나에 자신의 불마법을 채우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도 마찬가지고요. 타케시가 카트리지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곧 쿠루미가 그들에게 달려와 무이가 없어졌고 지도를 남기고 갔다고 말합니다. 지도를. 그들은 이 사실을 선생님께 보고하고 선생님은 그녀가 자신의 오빠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짓지만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 없어서 학교에서는 당장 도울 수 없다고 합니다. 타케시는 학교에서 무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무이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와 함께하기로 하고 문에서 만나 경비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숨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경비원을 따라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보호막 안으로 나옵니다. 폐허가 된 세상, 왕자에 앉은 베일을 쓴 여인이 자신을 관문의 감독관이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찾는 소녀는 자신의 관문을 통해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밖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폭발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검은 페인트볼이 장벽에 부딪힌다. 검은 페인트는 곧 마법사로 변신하지만 그의 적에게 제로 변한다. 쿠루미는 겁에 질려 타케시에게 매달리고 타케시는 아이다에게 쿠루미를 학원으로 데려다주자고 제안하지만 둘 다 그가 장벽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따라간다. 한편 무이는 그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어제
그녀는 오빠의 행방을 묻기 위해 점쟁이를 찾았고 마침내 오빠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오빠, 츠바는 그것은 유령 마차의 일원인 점쟁이가 판 함정이었고 자신이 그녀를 거기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서 무이가 과거를 상기시키려 하자 그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며 그녀의 옷깃을 잡아듭니다. 그녀는 그가 끼고 있는 장갑을 자신이 선물했다고 말하고 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지만 그때 그는 이미 그녀의 마법을 흡수하여 그녀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가 그녀의 마법을 모두 흡수하자마자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이 그 장면, 친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그는 츠바에게 달려들며 어떻게 자기 여동생을 해칠 수 있냐고 따집니다. 그의 어린 여동생을 거친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힘을 강화합니다. 츠바는 높이 날아오른 뒤 다케시에게 얼음창을 던집니다. 다케시는 예지 능력의 도움으로 이를 피하고 막지만 마지막 창에는 속도가 부족하여 맞습니다. 츠바는 다케시를 얼음성에 가두려 하지만 아이다는 그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다가 대신 얼어붙습니다. 다케시는 아이다를 풀어줄 수 없지만 아이다는 아주 멋지게, 정말 멋지게 그에게 무이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타케시가 예전에 자신의 여동생을 납치범으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어서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큰 신세를 졌죠. 타케시는 무이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서면서 츠바의 공격을 피합니다. 거친 소녀는 자신이 리베레이트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신입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멋지게 해일 탄환으로 그를 끝장내기로 합니다. 타케시는 검으로 모든 탄환을 막고 일부를 아이다 쪽으로 날려 얼음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무이를 친구들에게 데려다주고 아이다에게 마법 탄환을 장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그들의 유일한 반격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타케시는 다시 츠바와 싸우기 위해 달려가고 츠바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싸웁니다. 타케시는 그의 얼음 공격을 피하며 검술로 그를 압도하려 하지만 그 날카로운 소년도 칼을 장식용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타케시를 밀쳐내고 오박탄을 사용하고 타케시의 밀실드는 그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없었다. 그가 부상당해 땅에 쓰러져 있자 소녀들이 그를 감싼다. 아이다는 탄환 충전을 거의 100% 완료하려 하고 타케시는 칼에서 턴피를 빼내는데 집중한다. 츠바는 다시 얼음창으로 그를 공격하고 소녀들은 방패로 막는다. 아이다는 탄환 충전을 완료하고 타케시에게 던져주는데 마침 그가 턴피를 꺼낸다. 그는 총검을 장전하는데 그것이 불타는 검으로 변하며 바로 그때 블래스트 포그는 츠바의 공격을 파괴하고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는 땅에 쓰러지고 무이는 그에게 가려 하지만 다케시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와시조라는 백발의 집사가 연기 속에서 나타나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와시조라는 백발의 집사가 연기 속에서 나타나 새로운 마법사들의 재능을 칭찬한 후 고스트 트레일러 본부로 순간이동합니다. 츠바와 함께. 나중에 다케시와 그의 일행은 학교로 돌아오는데 모모카 교장은 최근 전투로 부상을 입었고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그들을 질책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녀는 그들에게 지금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타케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이가 오빠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녀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모카는 그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하고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곧 주겠다고 말합니다. 곧 기회를 줄 거라고. 그녀가 말한 기회는 환술로 만들어진 건물에서 치러지는 중간고사 조상 마법 시험입니다. 환술로 만들어진 건물에서 타케시와 그의 조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모모카의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츠바를 쫓으러 가다. 몇 달 후 시험날이 오고 모든 학생들은 각자의 조상 마법에 따라 4명씩 조를 나눕니다. 타케시와 회피 마법을 쓰는 다른 마법사들은 환상의 도시에 있는 건물의 중앙 부분에 장애물과 함정을 피해 도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중앙 건물을 향해 달려가다 첫 번째 장애물인 게틀링건 거미들을 만납니다. 거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사격을 시작하지만 타케시는 어떻게든 첫 번째 공격을 넘깁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츠바의 패거리 검사 오이가미를 보고 그를 마주합니다. 소녀는 시험을 치르러 온 것뿐이며 다케시를 기억하거나 유령 예고편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위저드 브레이스에게 납치당했고 그의 기억은 지워져서 어둠의 세력에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케시는 코뿔소를 만나 도시를 쫓기게 되고 짓밟히려는 순간 매트릭스의 글리치가 그를 구해줍니다. 이 혼란은 사실 유령 예고편 멤버들이
시험 중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학원 캠퍼스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흑마법 때문에 환상의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타케시의 발밑이 사라지며 떨어지지만 부유 마법으로 부드럽게 착지하여 쿠루미의 층에 있는 미궁 정원에 도착합니다.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돌골렘이 쿠루미를 공격하지만 오이가미가 뛰어들어 골렘을 파괴하기 전에 그녀를 구합니다. 쿠루미는 그를 보고 놀라지만 그가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시험에서 강제로 탈락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이 다시 만나고 모두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케시와 쿠루미가 오이가미를 만났지만 그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무이는 그들에게 2층이 무너지기 전에 탈출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로 정원을 헤쳐나갑니다. 그들은 목표 지점 근처에 있었고 돌골렘이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타케시는 싸울 준비를 하지만 골렘의 한 방에 날아갑니다. 무이의 강력한 화염 공격도 효과가 없고 아이다는 심지어 골렘을 공격할 마법을 집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타케시는 다시 화염검 합동 공격을 사용하자고 말하고 아이다에게 충전된 탄환을 요청합니다. 그는 탄환을 던지지만 그의 조주는 스톰트루퍼만큼이나 형편없고 그는 압도적으로 놓쳐요. 무이와 쿠루미가 골렘의 주위를 돌리는 동안 타케시는 총알을 줍습니다. 골렘이 두 소녀를 짓누르려는 순간 아이다는 화염 주먹으로 공격을 막고 그때 타케시는 건스워드를 장전합니다. 그는 돌골렘에게 블래스트 폭을 사용하여 단 한 방에 파괴합니다. 골렘의 잔해에서 카드 한 장이 날아가 유령 트레일러의 고위 간부인 점쟁이 바이올렛에게 날아갑니다. 그녀는 혼란을 일으키려고 왔지만 이제 트와일라잇 검의 활약을 목격하고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쿠루미는 타케시에게 새해에 사찰에 가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킨다. 쿠루미는 울면서 도망가고 무이가 쿠루미와 타케시의 사이를 중재하려 하지만 자신이 타케시와의 관계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며칠 후 쿠루미는 현실 세계의 집으로 돌아가고 타케시는 무이와 단둘이 훈련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무이는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며 타케시에게 직접적인 팬 서비스를 합니다. 당황한 타케시는 무이를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무이는 더욱 헛소리를 하며 타케시를 껴안고 때로는 쿠루미라고 부르고 때로는 츠바라고 부릅니다. 얼떨떨한 타케시는 그녀를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그녀는 더욱 헛소리를 하며 타케시를 껴안고 때로는 쿠루미라고 때로는 츠바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를 침대로 끌어들였고 그들은 담요 아래서 단순히 껴안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곧 그녀는 잠들었고 타케시는 나갈 기회를 얻었지만 타이밍이 끔찍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쿠루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람피는 남자친구에게 충격을 받고 격분하여 그를 방에서 내쫓았고 그 후 무이도 똑같이 내쫓았습니다. 쿠루미는 현관에서 울기 시작했고 무이는 정신을 차리고 타케시에게 전화하여 감정이 마음을 압도하여 아기가 된 여자친구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밖에서 타케시는 분수대 옆에 앉아 쿠루미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무이에게 그녀는 자신의 진짜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쿠루미를 보호하기 위해 해왔던 연기에 대해 말한다. 스토커였지만 이젠 그만두고 싶어하고 무이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타케시와 쿠루미 사이는 오랫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오이가미를 발견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연애 문제에 대해 위로해주고 그녀는 당황해서 뛰쳐나가는데 타케시와 부딪히고 두 사람 사이는 다시 어색해집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발표되고 모모카는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잘했으니 수가 추적을 허락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그들을 불러 직접 추출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녀는 무이에게 결속 마법이 걸린 총알을 줍니다. 오빠를 다치게 하지 않고 붙잡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해치지 않고 붙잡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흑마법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문을 만듭니다. 동시에 교감 선생님들이 오이가미와 하루카라는 소녀를 고스트 트레일러에서 방으로 밀어넣습니다. 둘 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모카 보건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을 따라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도 그들과 합류하고 모두 폐허가 된 세계에서 나옵니다. 곧 하늘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차가 나타납니다. 슈가와 와시조라는 백발의 남자가 인지를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유령 예고편과 마법사 브레이스 간의 교환. 오이가미는 그들이 아카데미를 위해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유, 즉 스카를 되찾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한다. 호타루는 가기 싫다며 떼를 쓰지만
오이가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떠나기 전에 쿠루미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에게 강해지라고 말하며 그녀를 얼굴을 붉게 만드는 작별 선물을 건넨다. 인질들이 교환되고 와시조는 오이가미와 호타루에게 그들을 기지로 순간이동시키는 차에 타라고 말하고 그는 모모카와 단둘이서 덜 붐비는 곳에서 싸우자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제 슈가는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엑스트라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는 드라이브 매직을 사용하여 능력을 강화하지만 적들의 팀워크에 맞서게 됩니다. 적들의 무이비와 2명의 학생회장도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간호사는 강화 마범으로 타케시와 이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다를 그녀의 강화 주문으로 강화합니다. 슈가는 얼음창으로 공격하지만 간호사는 물의 벽으로 그의 공격을 막습니다. 물의 벽으로 두 학생회장은 그를 포위하고 거대한 열쇠를 만들어 땅을 갈라놓습니다. 땅을 슈가는 끝없는 구덩이에 빠지지만 얼음 덕분에 간신히 매달립니다. 마구 간호사가 그것을 부수지만 그는 구덩이에서 탈출하여 주인공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주인공들을 제외하고는 그는 날아가고 무이비는 그를 쫓습니다. 간호사는 다케시와 이다에게 가서 자신을 구하라고 말하고 쿠루비는 뒤에 남아 다친 마법사들을 치료하는 것을 돕습니다. 한편 모모코와 와시주는 하늘에서 서로 마주보며 과거 팀 동료였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와시주는 고등학교 이후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가 많이 변했고 악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자신의 적이라고 말하며 마법 나침반 검으로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와시주는 그것을 피하고 드라이브와 리베레이트 주문을 사용하여 마법력을 증폭시킨다. 그는 안봇이 함께하는 강력한 주문을 사용하여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나침반으로 검은 다이아몬드 방패를 만들어 막는다. 그러자 와시주는 자신의 조상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녹이고 그 영역 전체에 퍼뜨리며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13분 안에 녹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모코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를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서로 맞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그들은 계속 싸우고 타격을 주고받지만 와시주는 소녀를 압도하고 끊임없이 공격하여 그녀를 밀어붙인다. 계속해서 그녀를 공격하여 밀어낸다. 모모코는 균형을 되찾고 강력한 배기를 날려 아래 다리를 끊지만 와시주는 피한다. 그러고는 포털을 만들어 뒤에서 공격하지만 와시주는 막는다. 하지만 그것은 유인이었고 그녀는 정면에서 총을 쏘면서 나침반 검이 뒤에서 공격한다. 와시주가 그 협공을 피하려고 점프하자 검에서 사슬이 발사되어 그의 다리를 잡는다. 모모코는 그를 고성능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자신의 마법 지하실로 던져 넣고 와시주는 어둠 속에서 날아간다. 그녀는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법이 여전히 그녀의 몸을 공격하고 있어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바다에서 분수가 솟구쳐 오르더니 와시주가 나타나면서 자기 지하실 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마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녀는 비현실적인 장소로 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집어던진 방이 바다 밑바닥에 있다고 의심했었고 그의 추측은 맞았습니다. 한편 풀린 그의 마법은 그녀의 옷과 살갗을 녹이고 있었고 그녀가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시주는 모모코에게 그들의 지도자 카즈마가 곧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그때 그녀의 모든 어두운 비밀을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충격을 받고 최후의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끝내려 합니다. 와시주를 영원히 끝장내. 그녀는 최종 마법, 우주아크를 사용하여 높은 하늘의 우주로 통하는 포털을 만들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포털을 만들고 자신의 마법으로 상쇄하며 제자리에 남아있어 자신의 마법으로 막고 있지. 와시주는 장벽을 사용하여 흡입에 저항하고 모모코가 자신을 우주비행사로 만들기도 전에 해제된 마법 때문에 죽을 거라며 비웃지. 하지만 그가 비웃는 순간 차 한 대가 빨려 들어가고 그 차와 함께 우주로 날아가 버려. 그래. 싸움이 끝나고 포털이 닫히자마자 모모코는 의식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무이 다케시와 아이다는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츠바가 만든 영화 겨울왕국에 아이다는 화염병으로 천장을 부수려고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공격을 가하기 전에 얼음성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고 사방에서 얼음창이 발사됩니다. 공격을 피하며 타케시는 아이다에게 다시 화염검 콤보를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그는 블래스트 포그를 사용하기 위해 검을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이 그의 얼굴에 폭발하고 검은 날아가 버립니다. 아이다는 총알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타케시가 얼음창을 피하며 검을 잡기 위해 뛰어오르지만 바로 그 순간에 칼에 손이 닿자 츠바는 손을 멈추고 아이다가 도우러 오지만 그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어. 우리는 그녀가 남자가 필요 없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오빠와 싸우러 들어갑니다. 타케시는 그녀가 걱정되어 기다리라고 소리치고 아이다는 인내심 있게 얼어붙은 그의 손을 녹입니다. 타케시는 친구에게 촛불을 사용하지 말고 모든 힘을 집중하라고 말하며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위층에서 모이는 츠가와 마주하며 그에게 유령 속에서 정말 행복한지 묻는다. 트레일러. 그녀는 그를 다시 원한다며 감정적으로 말하지만 그는 아무런 경고 없이 그녀를 공격합니다. 예고 없이. 츠가는 그녀를 끝내려 할 때 거대한 폭발이 그의 성을 뒤흔들고 타케시와 아이다는 불기둥을 타고 츠가에게 다가가 공격한다. 그들은 타쿠마주츠를 사용하는 그녀의 오빠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무의를 지킨다. 그녀는 주장하며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원하지만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츠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라며 그때 그들의 과거 회상을 봅니다. 그를 미치게 만드는 어린 시절. 타케시와 아이다는 그를 직접 상대하려고 앞서 나가고 무이는 속박탄을 장전한다. 속박탄. 그녀는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는데 총이 아침 6시처럼 커진다. 그리고는 오빠에게 발포한다. 총알이 명중하여 그를 기절시킨다. 며칠 후 무이는 병원에서 오빠 옆에서 자고 있었고 깨어나 보니 츠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그녀는 울면서 그를 껴안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친구들도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녀의 행복한 결말. 그날 밤 늦게 타케시는 피의 바다에 누워있는 악몽을 꿉니다. 피투성이로 카루마가 그를 구하러 달려와 그의 몸 위에서 울자 괴물이 피의 바다에서 나타납니다. 피의 바다에서 괴물이 카루마를 촉수로 끌고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타케시에게 키스합니다.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난 타케시는 깜짝 놀라 몇 번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잠이 들지만 그의 검이 그의 마력을 흡수하여 여성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음 날 개과천선한 츠바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는 강력한 주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무이는 오빠를 구해준 것에 대해 타케시에게 감사를 표하고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을 건네주며 킥킥거립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며 그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웃습니다. 그녀는 츠바가 와서 타케시에게 자신도 똑같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얼굴이 붉어진다. 초콜릿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츠바는 무이가 타케시를 좋아한다고 놀리고 당황한 무이는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카루마도 자신이 준비한 초콜릿을 타케시에게 주는데 무이와 같은 초콜릿입니다. 둘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타케시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놀리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 그가 어젯밤 악몽의 플래시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구름 위에 있고 무이가 거대한 푸딩을 향해 행복하게 달려가는 이상한 꿈을 또 꿉니다. 그녀는 구름의 구멍으로 떨어지고 타케시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가서 기숙사를 순찰하는 츠바를 만납니다. 악몽에 대해 알게 된 츠바는 타케시에게 때때로 나쁜 꿈은 마법 때문에 생길 수 있으며 너무 심해지면 간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심해지면 다음날 아침 타케시는 무이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푸딩을 들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자신의 꿈이 어떻게든 현실이 된 것에 충격을 받지만 이내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그는 간호사실에서 깨어나 간호사가 그에게 그가 단지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해준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그에게 자라고 명령하며 그녀가 깨울 때까지 자게 한다. 타케시는 간호사의 말에 따르지만 와시즈와 이상한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간호사는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곁으로 달려가 황혼의 검이 소녀가 되어 그의 마법을 흡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발각되자 그녀는 그의 검으로 돌아가고 간호사는 그를 깨우려 한다. 타케시를 흔들어 깨우려 해도 안 되자 간호사는 낡은 TV 리모컨처럼 그를 찰싹 때리고 그는 깨어난다. 그가 깨어나자마자 간호사는 그에게 자주 악몽을 꾸었으면서 왜 더 빨리 자신에게 오지 않았냐며 꾸중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녀는 그 악몽들이 트와일라잇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트와일라잇은 그의
허락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 그의 힘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에게 악몽 마법을 걸었는데 그것은 미래를 100% 정확하게 나쁜 꿈을 통해 보여준다. 간호사는 타케시에게 잠잘 때 검을 침대 옆에 두지 말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법을 빨아들여 죽일 거예요. 타케시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밤에 트와일라잇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인간 형태의 트와일라잇을 만나기 전에 빠른 슬라이드 쇼를 봅니다. 소식을 들은 모모카는 다음날 타케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꾸중합니다. 그녀는 간호사의 말을 따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트와일라잇을 압수하겠다고 말하지만 타케시는 그것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검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모모카는 연필로 존 윅처럼 완전히 해치우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러고는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꿈속에서 트와일라잇의 인간 형태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꿈속에서요. 타케시가 거기서 그녀를 이길 수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타케시는 꿈에서 지면 현실에서 죽을까봐 걱정하고, 하지만 모모카는 자신이 지켜줄 테니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밤에 타케시의 꿈을 위한 전투를 위해 간호사실의 모든 대원들이 모였고 우이는 지원으로 함께할 거예요. 잠들기 전에 모모카는 타케시에게 마법사와 그의 분신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 같아서 쉽게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자 간호사가 타케시에게 수면 마법을 걸고 교장 선생님은 그들 주위에 보호막을 쳐요. 타케시는 어두운 건물 안에서 눈을 뜨고 무이가 그에게 합류해요. 그녀는 그를 밖에 두고 마침 해변에 도착하게 돼요. 무이의 옷이 갑자기 수영복으로 바뀌죠. 그녀는 타케시를 비판적인 눈으로 봐요. 그가 꿈에서 자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꿈에서 그녀가 넘어지려고 하자 무이가 도와주려다 함께 넘어져요. 무이는 당황해서 바다로 달려가고 타케시는 그네에 앉아있는 트와일라잇을 발견해요.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장면이 갑자기 바뀌고 무이는 다시 평소 옷을 입고 있어요. 평소 옷으로. 어디선가 타케시는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어머니를 봐요. 어머니는 사과하며 그녀는 그의 형에 대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말이 끊겼습니다. 그 후 타케시는 동생 야쿠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는데 야쿠는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에 대해 그를 비난합니다. 야쿠는 무엇이든 꿰뚫을 수 있는 타락한 천사의 검을 집어들고 날개를 펼치며 강력한 마법 공격을 사용합니다. 타케시는 무이를 덮으려고 달려들지만 그의 형은 트와일라잇으로 변신하여 소년에게 자신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손의 형태의 검을 들고 마법으로 타케시를 위해 똑같은 검을 하나 더 만듭니다. 타케시는 검을 받아들고 싸울 준비를 하며 트와일라잇에게 자신이 그녀를 복종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검을 마법사 킬러로 변형시키는데 그것은 이전 주인이 남긴 마법 주문이었다. 트와일라잇이 타케시를 공격하고 그는 회피 마법으로 피하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빨라서 그를 밀쳐낸다. 무이는 마법 방패로 그를 보호하지만 트와일라잇의 마법사 킬러의 한 방에 방패가 부서지고 흡수된다. 그녀는 타케시에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그가 거부하자 무이를 공격하여 천천히 그녀의 모든 마법을 흡수한다. 트와일라잇은 소녀가 모든 마법이 빠져나가면서 느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한다. 타케시가 그녀를 구하려면 지금 꿈에서 나와야 해. 무이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 트와일라잇이 그를 공격해. 타케시는 그녀의 공격에 부상을 입고 소녀는 그의 마법을 흡수하기 시작해. 그는 기력을 잃고 무릎을 꿇지만 그때 모모카가 트와일라잇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 같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어머니와의 관계를 떠올리고 그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돼. 타케시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것을 떠올리고 그로 인해 해결책을 찾아내. 트와일라잇이 그를 쓰러뜨리려는 순간 타케시는 사과해.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고 이제 그녀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이름을 지어줄 거야. 그는 그녀의 이름을 에테르나라고 짓고 소녀는 검을 떨어뜨리고 그들 아래 얼음을 깨뜨립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새로운 주인에게서 이름을 받고 감정에 북받칩니다. 그녀는 환하게 빛나며 그의 검으로 돌아오고 타케시가 그것을 잡자 무이가 달려와 성공을 축하하며 그를 껴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4월 이곳 오고 지금 타케시와 쿠루미는 마법 아카데미 1년을 마친 것을 축하하는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타케시에게 예언적인 꿈을 보여주지만 그가 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해하는 에테르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곧 일본 호그와트의 새로운 입학생들이 들어올 시간이고 2학년생 타케시와 쿠루미는 접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다는 여동생 후타바와 함께 그곳에 나타나자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마법학교에 입학하려는 후타바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타케시와 쿠루미는 문제아 친구인 아이다에게 저렇게 귀엽고 예의 바른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입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다가 친자매라고 말하자 그들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그의 여동생이 어떻게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이다는 휴가 중에 후타바가 밤에 남자아이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 했는데 자신이 가지 못하게 했던 일을 설명합니다. 격렬하게 다투던 중 아이다는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여동생에게 마법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제 여동생도 마법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다와 후타바가 오리엔테이션홀로 달려가는 동안 타케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서 동생인 제크가 그들의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봅니다. 학교와 쿠루미도 믿을 수가 없어. 제쿠는 자신이 이제 마술사라고 말하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중에 여러 날이 지나도 그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말이죠. 어느 날 그와 타케시는 목욕탕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제쿠는 거기서 그에게 이상하리만큼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심지어 제쿠의 등을 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제쿠는 그들 사이의 긴장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그 사고가 다케시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다리의 기능 대부분을 잃은 것에 대해 좌절하여 그 감정을 다케시에게 풀었습니다. 다케시는 오해에 대해 형을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형에 대한 악몽을 떠올리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평범하고 평화롭게 이어지고 그들은 그 후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날 녹색머리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다케시를 멈춰 세우고 그는 제쿠가 그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동생의 사고방식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다케시에게 경고하고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라고 조언합니다. 다케시는 혼란스러워하며 선생님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그날 밤 다케시는 예측 슬라이드쇼를 보는 악몽을 다시 꾸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떠다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제쿠를 보고 그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케시의 차례라며 트와일라잇과 쿠루미를 훔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에게서 타케시는 비명을 지르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지만 그러다 창가에 앉아있는 와시주를 발견합니다. 그의 창가에 타케시는 검을 뽑지만 와시주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 온 것이니 말을 멈추라고 합니다.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그는 아이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는 8세기 말 한 무리의 마법사들이 다른 마법사들을 지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들보다 그 나치 마법사 집단이 바로 위저드 브레이스였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다른 마법사들을 박해했어요. 마법사들을. 타케시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지만 와시주는 자신의 마법 눈이 진실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고스트 트레일러의 리더인 카즈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와시주는 자신과 카즈마가 어린 시절 친구였고 함께 호그와트에 다녔다고 말합니다. 카즈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위저드 브레이스는 그를 자신들의 공동체에 영입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전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카즈마가 위저드 브레이스 사무실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러 갔을 때 그를 상대하던 남자는 그의 부모님이 현재 인질로 잡혀있다고 말했고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들의 조직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즈마는 격분하여 부모님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남자는 먼저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격분한 그는 지팡이를 뽑아 그 남자를 공격하여 죽였습니다. 곧 위저드 브레이스는 그의 부모님을 살해했고 그로 인해 카즈마는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고스트 트레일러를 만들었습니다. 마법사 브레이스에게 위협받던 마법사들. 다케시는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카즈마는 수백 명의 마법사와 일반인들을 죽인 테러리스트라고 말한다. 수백 명의 마법사와 일반인들을 죽였다고. 와시조는 부정하지 않고 그들은 히틀러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었으며 수천 년 동안 무고한 마법사들을 사냥해 왔다고 말한다. 카즈마는 단지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고 20세기 말
도쿄에서 마법사 브레이스와의 대마법 전쟁을 시작했다. 많은 강력한 마법사들이 서로 싸우다 목숨을 잃었고 전투가 끝나갈 무렵 이전 트와일라잇의 사용자가 카즈마에게 맞섰다. 카즈마에게 그는 그녀에게 파괴적인 마법을 사용했지만 그의 친구는 그를 배신하고 공격 앞으로 뛰어들어 유코라는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었고 유코와 카즈마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타케시는 이 말을 듣고 멍해지고 와시조가 묻자 거의 말을 더듬는다. 그들에게 예전에 선생님이었고 한 명인 나누스 유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에게 물어봐. 위저드 브레이스의 15대 위대한 마법사 중 한 명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와시조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묻습니다. 와시조는 고스트 트레일러를 배신한 그들의 친구가 유코를 사랑했고 그날 밤 그가 유코를 구하지 않았다면 타케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그가 그날 밤 그녀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타케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시조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기 편에 서달라고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받은 검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타케시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거절하고 와시조는 이제 마법사가 된 그가 조만간 어느 편을 들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편에 설지. 그는 그 소년에게 지금 당장 유령 마차 혹은 위저드 브레이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소년은 어느 쪽에도 가담하기를 거부합니다. 와시조는 그가 위저드 브레이스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감탄하며 그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 그는 사실 능력이었던 타케시의 마법눈에 대해 언급하며 방을 나섭니다. 스트라이크 비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고 그걸 알게 되면 그가 직접 고스트 트레일러로 올 겁니다. 스스로 고스트 트레일러로 올 거라고요. 와시조는 그가 믿지 않으면 모모카에게 이야기를 확인해보라고 말한다. 그에게 달려가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타케시가 그를 쫓아가지만 깨어나서 자신이 와시조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꿈속에서였어요. 다음 날 그는 교장 선생님께 가서 전쟁과 어머니의 전쟁 참여에 대해 묻습니다. 어머니의 전쟁 참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모모카는 그의 어머니 유코가 위저드 브레이스의 15명이 위대한 마법사 중 한 명이었다고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다케시가 누가 카즈마의 부모를 죽였는지 묻자 그녀는 침묵합니다. 타케시의 스트라이크 비전이 뭔가를 알려주자 당황해서 도망친다. 그들 중 누구도 고스트 트레일러 본부에서 카즈마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와시조는 사장이 그렇게 할 때 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정말 신나 있지만 바이올렛은 미래를 예측하며 카즈마가 깨어날 거라고 말해요.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의 완전한 부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구석. 한 달 후 카즈마는 17년간의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그를 둘러싼 충실한 동맹들 와시조는 마법사 브레이스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는 카즈마에게 그것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제2차 대마법 전쟁의 개시를 명령합니다. 동시에 타케시는 수업 중이며 악몽 속 슬라이드쇼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몽. 그는 종종 거기서 용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무가 다음 수업을 위해 그를 부르러 오자 타케시는 일어서고 그의 눈에는 환영이 보이고 그는 모두에게 몸을 숙이라고 소리칩니다. 젠장, 자동수정, 모두 혼란스러워하며 침묵하지만 그때 교실 창문이 산산조각 나고 쿠루미가 파편에 맞을 뻔하지만 타케시가 그녀를 구합니다. 그는 밖을 보고 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거대한 붉은 용을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의 꿈에 나오는 용과 똑같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아이다는 여동생 후타바를 구하러 달려가고 타케시는 쿠루미가 일어서서 모두와 함께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용이 불을 뿜어 교실을 재로 만들고 타케시는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무가 밖을 보라고 하고 그들은 붉은 로브를 입은 마법사들이 학원 캠퍼스에 침입하여 학생들을 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타케시는 걱정하며 게쿠를 데리러 쿠루미와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는 스카의 안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붉은 마법사들을 만나 양쪽에서 공격받지만 마지막 순간에 오빠가 나타나 모두를 얼음 마법으로 제압하고 그녀를 구합니다. 모두를 물리칩니다. 교장 모모카가 사무실에서 나와 다가오는 공격자들을 제압하지만 3명의 마법사들이 그녀와 싸우려 나타납니다. 그들을 펜드래곤 집단의 무적 3인조로 알아본 그녀는 그들에게 언제 고스트 트레일러와 손을 잡았냐고 묻습니다. 새 마법사는 말할 기분이 아니었고
즉시 그녀를 물리칠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녀를 물리칠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남자는 스테이플러건을 사용하여 방을 기밀 공간으로 봉쇄하고 모모카의 흑색문 마법은 밀폐된 방 안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마법사가 방 안의 공기를 모두 제거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교장 선생님이 쓰러지지 않자 놀랍니다. 모모카는 나침반검으로 땅을 찌르고 장벽을 뚫어 방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방을 원래대로 돌립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수의 약점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허락했던 검은 문에서 계속 그들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항상 말이죠. 그러자 모모카는 그들을 빨아들여 지하실에 가두는 블랙홀을 만듭니다. 자신의 지하실에. 하지만 고스트 트레일러의 바이올렛이 그녀 앞에 나타나면서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 그녀는 카드를 사용하여 악마 전사를 소환하여 모모카를 공격하게 합니다. 모모카는 그것을 상대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자 바이올렛은 갑자기 악마를 소환 해제하고 대신 자신의 용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모카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꼬리로 공격하자 그녀는 방어하려 하지만 소용없고 기절합니다. 소용없었고 그녀는 쓰러집니다. 한편 다케시와 쿠루미는 격호를 찾고 있는데 공격자들의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가 나타납니다. 그가 무사해서 여자아이는 안심하지만 다케시의 예측 능력이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소녀는 안도하지만 다케시의 예지 능력이 위험을 알립니다. 그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그는 형을 마주하고 형은 그의 예측 능력을 저주하며 도망치는 것만 아는 겁쟁이에게 어울리는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기만 하는 겁쟁이에게나 어울리는 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케시에게 자신이 용서받는 것이 너무 편리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의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하고 후자는 게코가 지금 고스트 트레일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고스트 트레일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와시주에게서 마법을 배우고 이제 그에 충실한 부하가 되었다고 말하며 확신합니다. 쿠루미는 그에게 관계를 멈추고 고스트 트레일러를 떠날 것을 요청하지만 게코는 거절하며 거기가 좋고 그들이 자신에게 형에게서 모든 것을 되갚을 힘을 주었기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형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에 감사합니다. 게코는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타케시 뒤에 나타나 공격합니다. 타케시는 그의 공격을 막지만 게코는 다시 사라졌다가 계속해서 뒤에서 공격하여 결국 그를 압도하고 쓰러뜨립니다. 쿠루미는 게코에게 타케시를 더 이상 해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분노에 눈이 멀어 계속 타케시를 때립니다. 타케시를 계속 때립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든 순간이동할 수 있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그는 형의 예측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고 자신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게코는 검을 들고 타케시는 반격하려 하지만 이미 그의 뒤로 순간이동하여 어깨를 찔렀습니다. 어깨를 찔렀습니다. 쿠루미는 달려가 울면서 타케시를 감싸고 게코에게 왜 그러는지 묻습니다. 자신을 차 앞으로 밀친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차 앞으로. 다친 다리에 대한 완벽한 보상으로 순간이동 마법을 얻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타케시는 일어서서 검을 뽑으며 쿠루미에게 물러서라고 합니다. 그는 형에게 자신을 죽여서 만족하겠냐고 묻지만 게코는 자신은 그를 살려두겠지만 그의 소중한 모든 것을 여자친구와 검을 포함해서 빼앗겠다고 답합니다. 강력한 마법으로 악마로 변신하며 검은 날개를 펼치고 검에는 검은 불꽃이 덮입니다. 격호가 속도를 높여 그 힘으로 다케시의 배를 강하게 칩니다. 사방에서 계속 두들겨 팬 후 강력한 주먹으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한 방에. 쿠루미가 울면서 다시 다케시에게 달려가자 격호는 그녀에게 떨어지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듣자 격호는 그녀를 잡아 끌고 동생을 발로 차버립니다. 하지만 쿠루미는 그에게서 벗어나 남자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립밤을 통해 마법이 발동하여 그녀는 다케시로 변합니다. 격호는 극도로 질투하며 동생에게서 그녀를 거칠게 떼어놓고 저항하자 그녀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제야 그는 그 모습 아래 그녀가 여전히 쿠루미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때린 것을 후회하며 그녀와 타케시의 검을 가져간다. 타케시는 꿈속 어두운 곳에서 에테르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 에너지 공을 건네주며 이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한다. 타케시가 에너지 공에 손을 대자마자 밝은 섬광이 그에게 예언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그는 격호와 그의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격호가 그녀를 공격하는 것을 본다. 그녀를
미쳐버린 자신의 동생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타케시는 망연자실하지만 그것이 그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고 에테르나는 그에게 자신을 찾아달라고 애원한다. 곧 밖에서 무인은 타케시를 찾으려 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바이올렛 옆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의 옆에는 그녀는 유령 예고편의 여자가 자신의 짝사랑을 때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은 바이올렛에게 총을 겨누고 바이올렛은 카드를 사용하여 채찍을 휘두르는 악마 수녀를 소환합니다. 무인은 그녀를 향해 총을 쏘지만 수녀는 매우 빨라서 번개탄을 피하고 불탄도 채찍으로 날려버립니다. 소환수를 유인용으로 사용하며 바이올렛은 타케시를 자신의 새로운 장난감으로 삼기로 합니다. 무이가 그를 구하려고 달려들어 악마 수녀를 뛰어넘지만 수녀가 채찍으로 무이의 다리를 잡아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무이는 총을 떨어뜨렸고 수녀는 무이를 죽이려 하지만 그때 3명의 소녀들이 나타나 무이를 구하고 수녀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소녀들은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바이올렛을 날려버립니다. 무이는 죽고 유령 사냥꾼 요원 타케시는 도망칩니다. 무이는 타케시를 깨우고 타케시는 게쿠가 히루미를 납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구해준 소녀들의 리더가 타케시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일본 호그와트 4학년생이자 카멜롯 커뮤니티 회원인 이나라고 자신을 일본 호그와트 4학년생이자 카멜롯 커뮤니티 회원 이나라고 소개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여동생이 걱정되어 온 슈가는 애인 이나가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합니다. 타케시는 간신히 일어서려 하지만 심한 부상으로 다시 쓰러집니다. 슈가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이나와 친구들은 그를 현실 세계의 카멜롯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다케시를 데리고 가는 동안 무이는 히루미가 납치당할 때 남겨둔 유물을 발견하고 죽습니다. 사흘 후 다케시는 병원에서 깨어나고 무이는 그의 개인 간호사로서 그를 돌봅니다. 그녀는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준다. 바로 그때 아이다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고 그는 포옹하며 타케시에게 자신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격 당일 검사국 사람들이 후타바를 조사를 위해 데려갔고 그가 저항하려 하자 그들은 그를 공격했다. 무이는 타케시에게 검사국이 위저드 브레이스의 특수 부서이며 엄청난 힘과 재능을 가진 젊은 마법사들을 다룬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이다에게 그의 여동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수바조차도 지금은 도울 수 없다. 고 말한다. 타케시는 후타바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친구를 위로한다.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그에게 히루미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곧 스바와 그의 여자친구가 그곳에 오고 타케시는 그들에게서 심지어 모모카 교장 선생님마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학생들이 지금 바로 위저드 브레이스 본부에 모여 고스트 트레일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스가는 타케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카마라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타케시는 조급해하며 히루미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그래서 그녀를 구하러 갈 수 있는지 묻지만 이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단서도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이는 히루미가 남긴 마법 아이템을 생각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여러분, 밤에 무이 옆에서 잠든 타케시는 자다가 밤 산책을 나갑니다. 자신의 무력한 처지에 저주하며 숨어서 수바와 이나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이나가 다케시에게 그가 깨어났으니 이제 카말라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여성들만의 공간이고 그를 여기서 회복시켜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바는 그가 아직 너무 약하니 조금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그가 돌아간다면 위저드 브레이스가 그를 전선으로 보낼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전쟁. 이나가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아들여 상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상관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들은 다케시는 방으로 돌아와 더욱 무력감을 느끼지만 무이를 만나 조금 기운을 차립니다. 하지만 무이를 보고 조금 기운을 차립니다. 그가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마법사들의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스트 트레일러 본부에서 카즈마는 전쟁을 위한 군대를 모았고 가장 신뢰하는 친구 와시주를 보내 와이즈맨이라 불리는 위대한 마법사를 사냥하게 했습니다. 와시주는 임무에 성공하여 모든 경비병들을 죽이고 와이즈맨을 부상 입힙니다. 하지만 그의 악마적인 계획을 설명하게 하려고 살려둡니다. 옛 마법사의 마법 부여는 살아있는 세상을 마법사들로부터 보호했지만 그가 죽으면 그 마법은 사라지고 다시 그들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카즈마는 위저드 브레이스와 그곳의 7개의 큰 마을을 파괴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계획 설명이 끝나자마자 와시주는 현자를 죽이고 그의 몸에서 불꽃이 터져나오며 마법 부여가 해제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법사들은 자유롭게 현실 세계에 들어와 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죠. 양쪽 마법사들이 곧 현실 세계로 와서 하늘에서 싸움을 시작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들의 싸움은 건물들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케시는 곧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바로 그는 게쿠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다는 예언이 다시 떠오르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그는 스바와 이나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은 잠시 고민한 후 허락합니다. 고민 끝에 집에서 다케시의 어머니 유코는 전쟁의 시작을 알아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스바와 이나와 함께 타케시가 오자 유코는 그를 보고 안도하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습니다. 이나가 카멜롯의 리더로부터 온 편지를 유코에게 전달합니다. 편지에는 유코에게 타케시를 훈련시켜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모두 충격을 받지만 유코는 자신은 더 이상 마법사가 아니면 그들의 전쟁에 싸울 의무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나가 타케시에게 더 강해지고 싶은지 아니면 평생 패배자로 남고 싶은지 묻자 타케시는 키루미를 구할 만큼 강해지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유코는 편지를 받아 안에 있는 반지를 발견하고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녀는 타케시를 훈련실로 데려가고 그가 마법을 못 쓰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 묻자 잠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반지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키루미를 구할 만큼 강해지고 싶은지 아니면 고스트 트레일러 2를 물리치고 싶은지 아들에게 묻지만 타케시는 전쟁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결의를 이해하고 얼마나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의 마법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녀는 그의 마법에 감탄하지 않고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그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가능한 타케시는 대나무를 들고 어머니와 싸우려 하지만 눈이 가려져 있다. 칼이지만 그녀는 그를 온몸으로 때리고 그의 몸을 아프게 만든다. 그녀는 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하는 데 생명력이 소모되고 있었고 아들을 전쟁에 대비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사용했기에 마법을 만들어내는데 생명력이 소모되고 있었고 아들을 전쟁에 대비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케시는 무이를 만나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키루미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는 타케시 이전에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이는 마침내 납치된 날 발견한 유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법사들을 미리 정해진 장소로 순간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마법 도구라고 말하며 그것이 키루미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타케시는 놀라서 그녀에게 왜 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묻고 무이는 그가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키루미를 구하러 달려갔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고 훈련이 끝나기 전에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이 완료될 때까지 타케시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먼저 훈련을 마치겠다고 약속하고 그 후 무이 자신의 잘못으로 타케시를 마법사로 만들었다며 사과해요. 마법사로 울지만 타케시는 자신이 너무 약했던 자신의 잘못이라며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그동안 키루미는 유령 트레일러에서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본부에서 그녀는 다케시가 옆에 죽어있는 악몽을 봅니다. 거울을 보니 더욱 충격적으로 자신이 타케시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던 중 게쿠가 그녀를 찾아오고 그녀는 이제 타케시처럼 생겼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던 중 게쿠가 그녀를 찾아와서 기억해내요. 타케시를 다치게 한 것과 키스했을 때 남자친구로 변신한 것에 대해서 그녀는 입술을 닫고 립밤과 함께 마법이 풀리자 언제 이런 힘을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게쿠는 그녀가 지금 모습이 더 낫다고 말하고 이런 그녀를 사랑한다고 한다. 키루미는 경악하며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케시를 질투해서 그를 빼앗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자신과 건 모두 게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분노하여 키루미가 도망칠 수 있도록 문을 날려버리고 그는 그녀를 쫓는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오오가미와 부딪히고 놀란다. 그는 그녀에게 고스트 트레일러 본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키루미는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그를 믿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게쿠와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하고 오오가미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원래 기억이 돌아왔지만 마법사 팔찌 시절의 모든 기억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그룹에 귀찮은 여자아이 하루카가 문을 열고 오오가미는 그런데 그의 그룹에서 짜증나는 소녀인 하루카가 문을 밀어 열고 오오가미가 나타난다. 키루미 위에 위험한 자세로 던져졌다. 하루카가 남자친구 언제 생겼냐고 묻자 둘 다 하루카에게 화를 내며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키루미는 그 둘에게 다케시에게 돌아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하루카는 게쿠에게 정말 화가 나서 그들과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자리를 빼앗았으니까요. 그들은 그녀를 방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성이 마법으로 만들어졌고 호그와트 기숙사처럼 장소가 계속해서 배치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키루미를 지하실로 데려가지만 게쿠가 그들 쪽으로 오는 것을 알아채고 오오가미가 그를 상대하는 동안 여자들은 숨습니다. 베테랑 변태인 게쿠는 키루미의 허벅지를 흘끗 보고 그녀를 알아채고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호쿠타루는 그녀로 변신해서 숨으라고 제안합니다. 키루미는 립밤을 바르고 호쿠타루에게 열정적인 키스를 받고 변신합니다. 그녀에게로 원래의 호쿠타루는 도망치고 게쿠는 변신한 키루미를 알아보지 못해서 앞서간다. 하지만 오오가미는 그녀를 알아보고 출구로 데려가고 키루미는 무서워서 그의 셔츠를 잡는다. 밖에서 그들은 와시조를 만나는데 와시조는 오오가미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그를 데려가 버리고 키루미는 혼자 남는다. 그녀는 여전히 성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며 출구를 찾아 달린다. 하지만 그곳은 젠장 미로였고 그녀는 금방 지친다.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녀가 입가에 땀을 닦자 그녀의 마법, 약효가 풀리고 그녀는 평소의 자신으로 돌아온다. 키루미는 불안하지만 계속 움직이기로 하고 어두운 복도를 발견한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문이 닫히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처음에는 무서워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는 거대한 거울을 포털로 변형시키고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 키루미는 자신이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며 자신 앞의 남자가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카즈마라는 것을 알고 공포에 질리지만 그는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다. 집으로 돌아온 타케시는 훨씬 강해졌고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강력한 주문을 가르치기로 한다. 그녀는 마법진을 만들고 다케시에게 그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다케시가 그녀의 지시를 따르자 그는 떠오르기 시작하고 구름에서 주문을 다운로드합니다. 받습니다. 유코는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행복한 가족이었던 옛 시절을 떠올리고 향수의 장교 훈련을 끝냅니다. 떠나기 전에 다케시는 그녀에게 왜 마법사인지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유코는 자신이 그에게 말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쓰러지고 다케시는 그녀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부축합니다. 하지만 다케시는 그녀에게 지금은 쉬라고 합니다. 그날 후에 다케시는 이제 키루미를 구출할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녀를 구하러 갈 생각을 하자 무이와 이다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그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타케시는 마법장치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것은 그들을 고스트 트레일러 본부로 순간이동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의 거울에서 나왔고 오이가미와 호타로는 이미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이가미는 키루미에게 주어진 마법 유물을 타케시가 왜 가지고 있냐고 묻고 타케시는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화가 난 그는 소리칩니다. 오이가미는 타케시를 공격하며 답을 원한다면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케시는 예비검으로 공격을 막고 재빠르게 그의 공격을 피합니다. 스트라이크 비전. 이다와 무이는 그를 돕고 싶어하지만 호타로는 주사기를 꺼내들며 그들이 그녀와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이가미는 리베레이트를 사용하여 힘을 증폭시켜 타케시를 제압하고 내던진다. 땅에 쓰러뜨린다. 마법탄을 발사한 후 마무리 일격을 가한다. 타케시는 넉백 효과가 있는 방패로 막아내고 오이가미는 싸움을 즐기기 시작한다. 두 번째 전투에서 호타로가 우위를 점하고 그는 이다와 무이를 끝내기 위해 공룡을 위한 주사기를 꺼내든다. 하지만 그 소녀는 여자아이니까 참았다고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안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호타로에게 화염탄을 쏘아 주사기를 부수고 호타로가 저주하자 머리로 들이받아 기절시킵니다. 무이는 타케시를 돕고 오이가미를 쏘지만 오이가미가 반격해오고 그 틈을 타 타케시는 주문을 외우고 완성시켜 오이가미가 공격하는 순간 마법을 발동합니다. 오이가미가 공격하는 순간 주문을 완성합니다. 그는 검의 길을 풀고 적의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합니다. 오이가미도 검의 길을 사용하여 타케시를 밀어붙이고
타케시는 무이에게 신호를 보내 도와달라고 합니다. 신호를 보내면서 무이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타케시가 오이가미를 공격하지만 그의 무거운 UV 실드가 타케시의 검을 막고 부수어버립니다. 타케시는 다시 그에게 돌진하며 무이에게 실드 발사를 지시합니다. 무이는 명령을 따르고 타케시는 마법탄 발사와 동시에 다른 눈으로 또 다른 마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마법을 다른 눈으로 사용합니다. 합동 공격으로 중장갑 실드가 부서지고 오이가미는 패배합니다. 타케시는 자신이 훨씬 강해졌고 미래를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으니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이가미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다는 호타로도 데려옵니다. 그들은 타케시 일행에게 자신들과 쿠루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지만 쿠루미의 현재 위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타케시의 예지력은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는 쿠루미를 도와주려 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쿠루미를 돕고자 했던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지금 쿠루미의 위치를 알 수 없기에 그는 임무가 끝났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쿠루미가 자신만 아는 비밀을 말해주는 카즈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케시는 집에 도착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가 대문에 도착하자 가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에서 나옵니다. 타케시는 형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꿈을 떠올리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가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가규는 유코가 먼저 공격했고 자신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타케시는 미쳐 날뛰며 검을 뽑고는 형에게 길을 비키라고 소리칩니다. 거기서 가규는 그를 비웃으며 아직 죽지 않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리베레이트를 사용하고 타케시는 그가 에테르나를 들고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의 어두운 성격에 의해 뒤틀린 검이 그의 어두운 성격에 의해 뒤틀렸습니다. 가규는 검을 하르며 자신에게 시험해보겠다고 말합니다. 타케시는 격분하여 리베레이트를 사용하고 가규는 그를 더 괴롭히기로 결심하며 검에게 인간의 형태로 변신하라고 명령합니다. 결박된 에테르나를 본 타케시는 안타까워하지만 그녀가 가규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공격함으로 시간이 없다. 그녀는 가규의 명령에 따라 그를 공격한다. 타케시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이제 감정이 없고 공격을 퍼붓는다. 어떤 식으로든 그녀는 그의 검을 집어들고 치명타를 입히려 하지만 강요가 그녀를 멈추고 다시 검으로 되돌린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검으로 되돌린다. 그는 직접 형을 죽이고 싶지만 그 전에 형에게 끔찍한 가족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 끔찍한 가족 비밀을. 강요는 타케시에게 3년 전 사고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잘못이 아니라고. 둘 다 타케시가 그를 차 앞으로 밀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잘못이었어요. 어머니가 카멜롯의 두목에게 막내 아들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하지만 실패했고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될 거란 걸 알게 되자 다시는 해칠 수 없었습니다. 타케시는 믿을 수 없어 가큐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지만 가큐는 어머니를 신문한 후에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코엘이 가큐가 끔찍한 괴물이 될 미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걸 막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그 미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막고 싶어서였습니다. 일어나고 있어. 타케시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형을 저주하며 검을 뽑는다. 자기 형을. 가큐는 그의 폭언에 화가 나서 동네를 파괴하며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 동네를. 그는 타케시에게 모든 것을 걸고 싸움을 끝내자고 말하지만 어린 동생과 싸우고 싶지는 않다. 자기 동생과는. 하지만 타케시는 가큐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다. 이제 그가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때입니다. 두 형제는 변신한다. 강요가 악마의 날개를 펼치고 검의 어둠에 마법을 두릅니다. 그리고 타케시는 크라이시스 에지라는 새로운 변신을 선보이는데 그에게 세뮤얼 L. 잭슨의 보라색 광선검을 줍니다. 강요가 순간이동으로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타케시가 충분히 빠르게 움직임을 예측하고 막아냅니다. 그들은 하늘로 싸움을 옮기고 타케시는 그의 형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여 피합니다. 그는 강요를 베어 다치게 하고 그가 순간이동하려는 곳에 먼저 도착하여 치명타를 날립니다. 하지만 둘이 부딪히려는 순간 번개가 그들을 갈라놓습니다. 타케시는 위를 올려다보니 위저드 브레이스와 고스트 트레일러의 군대가 와있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윙은 타케시를 돕고 싶어 하지만 츠바는 그녀에게 진영을 유지하고 그의 싸움은 그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와시조가 고스트 트레일러들을 이끌고 있으며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두 집단 간의 전투가 시작되고
아이다와 무이가 싸우는 동안 쿠루미도 타케시를 찾으려고 그곳에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 중에도 제쿠와 타케시는 계속 싸움을 이어갑니다. 전자는 점점 더 빨라지고 무모해졌지만 여전히 다케시의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다케시의 방어를 곧 둘 다 지쳐 쓰러졌고 그때 제쿠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공격한 죄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 다케시가 자신을 죽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케시는 그에게 고스트 트레일러를 떠나 가족에게 돌아오라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비전을 해제하고 우정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형 제쿠는 주저하며 천천히 다가가지만 그의 검은 살기가 가득한 듯하다. 위협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두 사람이 악수하려는 순간 쿠루미가 그들을 발견하고 다케시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무 늦었다. 제쿠가 형의 손을 잡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그를 순진한 바보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제쿠가 공격하지만 쿠루미는 다케시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어 그를 껴안고 자신을 희생한다. 자신을 희생하여 그를 지킨다. 제쿠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사람을 찌른 것에 충격을 받지만 타케시는 심하게 다친 쿠루미를 위로하려 애쓰며 괴로워한다. 쿠루미는 지금 심하게 다쳤다. 그는 싸움을 포기하고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무시한다. 그녀의 적에게 달려가 그의 곁으로 가고 슈바가 그녀의 뒤를 지킨다. 그녀는 타케시에게 다가가 쿠루미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그는 싸움을 끝낸 후 그녀를 부탁한다. 싸움을 끝낸 후 그녀를 부탁한다. 그는 이제 분노에 휩싸여 제쿠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놓는다. 제쿠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타케시는 주저하지 않고 형에게 일련의 공격을 퍼붓고 그를 밀쳐낸다. 그는 제쿠를 제압하고 그를 바닥에 내던진다. 타케시가 그의 옆에 착지하며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비겁한 변명으로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달은 제쿠는 다시 형을 저주하며 쿠루미를 빼앗은 것이 모두 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시 맞서 싸우고 마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주변이 파괴된다. 검은 번개가 날아다니고 에테르나의 마법진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힘이 도시 전체에 나타난다.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모코가 대전쟁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도착한다. 그녀는 형제들의 힘이 통제 불능이 되어가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막기 위해 블랙홀을 만들어 그들에게 발사하며 카즈마가 기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블랙홀은 커지며 도시를 집어삼키고 타케시의 친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분화구만 남깁니다. 그 광경에 다들 어리둥절해합니다. 폐허가 된 타케시의 집에서 카즈마는 유코를 치료하고 바이올렛은 밖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그들이 임무에 성공했고 이제 마침내 세상을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말이죠. 카즈마는 그녀에게 그가 많이 변했는데도 왜 아직도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을 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카즈마는 주름진 쿠루미의 수영복 사진을 꺼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 사진은 다케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다케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수영복 사진입니다. 그는 유코를 돌아보며 엄마라고 부르고 이번에는 미래를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곧 다케시는 정원 벤치에서 눈을 뜹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둘러보니 스바루 마법학원에 와 있습니다. 전쟁 후 언제 다시 지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가려는 순간 초록머리 선생님이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학생입니다. 유코와 제자가 자신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지나치자 타케시는 충격을 받고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는 현재 년도가 1998년이라는 포스터를 보고 게쿠와 충돌했을 때 에테르나의 마법 때문에 시간여행을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쿠와 타케시 앞에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그는 와시즈와 모모카가 친구 스키요미가 합류하자 서로 어울리는 것을 봅니다. 타케시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마법사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때 카즈마도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타케시에게 천천히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게쿠가 절뚝거리며 카즈마와 그의 친구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합류한다. 그는 그들의 일원인 것처럼 보이고 타케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위하여한다. 타케시는 이것이 그저 악몽이기를 바라며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고
게쿠는 타케시에게 곧 다시 싸워 승부를 내야 하니 준비하라고 말한다. 결판을 내기 위해 다시 싸워야 한다고.